문제 8번은 LED 조명기구 중 직화 방식과 액지 방식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문제 중요성도 떨어지고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또 다른 문제의 활용성도 떨어지지만 뭔지만 알면은 60점을 그냥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뭐 한두 번만 반복하면 이런 문제는 문제 나오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 업데이트를 해놨고 항상 원리가 어떻게 되고 특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직화 방식과 액지 방식을 설명을 하면 되고 물리적으로 광원이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건축 조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 기구를 이렇게 천장에 부착을 하면 조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효율도 높아지는 반면에 어떤 분위기 연출적인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고 조명 등기구도 뭐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조명 등기구를 설치를 하면 간접 조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접 조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간접 조명들은 어, 천장에서 이미 흡수가 한 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분위기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조명이라든가 당연히 이런 곳에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특징으로 적어준 거고 뭐 항상 그렇듯이 직가 방식과 액지 방식을 하나 비교를 해서 답안 분량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뭔지만 알고 있으면 6, 7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다 좀 업데이트를 해놨고 육상 및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 놨는데 육상에 대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고 수상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한 문제를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쪽에 부유물을 넣어가지고 이 부유물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유물이 떠다닐 수가 있고 또 수면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 극단적으로 이 케이블이 잘려버리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앵커를 설치를 해서 계류 장치를 넣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육상 태양광하고 완전 동일한 거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요 그림만 하나 그릴 줄 알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했고 이 그림에서 있는 것들을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육상 태양광 모듈은 육상에서 쓰는 모듈하고 동일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0W급 단결점 실리콘 쓴다. 뭐 이런 것들 육상 태양광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도 이미 태양광 어레이용 가대 이 문제에서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거고 수상 태양광이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결국 문제인데 우리가 육상 태양광에서는 현실적으로 포스맥이라는 이 문제의 포스맥이 뭔지 정확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조하면 되는데 포스맥이라는 고내식성 합성 강판이 되는 거죠. 포스코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제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맥을 대부분이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부식성 측면에서는 아연 도금이나 포스맥이나 알루미늄 이 세 가지 옵션인데 스테인리스도 물론 우수하지만 가격적으로 비싸고 시공이 힘들기 때문에 세 가지인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다 포스맥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에서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하되 여기다 한 줄 정도 현재 이런 추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더 실무적으로 또 접근이 될 수가 있고 수중 케이블은 이렇게 수중 케이블은 이 구간에서 필요한 것이죠. 이 구간에서 필요한 것인데 뭐 특수한 케이블이라기보다는 외장에다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수 성능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외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외장은 PVC를 사용하죠. PVC를 사용을 하는데 PVC 대신에 폴리에틸렌을 사용을 했는데 폴리에틸렌도 그냥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렇게 각 부품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문제들을 대부분이 다 응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외울 게 없고 특징은 육상 태양광 대비해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 유수면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공 금액이 싸고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부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도 뭐 향후 한 5년, 10년 안에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부지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악 지역에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산림훼손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는데, 유수면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치가 용이하다라는 거. 물론 해수면 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유물 같은 공사들이 필요하지만, 이에 비해서 육상 태양광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지 정리가 불필요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악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벌목도 해야 되고 부지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원거리 음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원거리 음영 같은 것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악 지역이 있고 여기 수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가까이에는 이런 수목이라든가 지형적인 문제가 없지만, 멀리 있는 수목이라든가 산악에 의해서도 이렇게 원거리 음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전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뭐 완전히 없다라고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수면이 있더라도 또 이런 산 같은 거에 의해서 원거리 음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작다라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구조물에 대한 부식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위 변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력체인데, 부력체에다가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타입이 있고, 부력체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놔서 고기 위에다가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이 다 이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틸트라고 그래서 경사각을 줘야 되겠죠. 태양을 수직으로 바라볼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눕히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틸트를 주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구조적으로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유수면 부지에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 방식을 설치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비교표로 넣으면 되고, 또 언제나처럼 이렇게 육상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나 해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변압기 부하 분담인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초이스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점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7분 정도에 풀게 되면 1교시에서 2, 3분을 세이브한다는 건 엄청나게 이득이고, 또 이런 문제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풀고 나면 또 7, 8점을 바로 받습니다. 물론 요새는 추세가 계산 문제를 선택했을 때 답을 맞게 되면 거의 만점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당연히 초이스를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는 교재에서 설명했듯이 절차를 좀 지켜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변압기에 부하 분담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니, 합산을 해보니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변압기 용량이 지금 TRA가 75kVA, TRB가 75인데 부하 분담을 계산을 해보니 80과 69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부하가 걸린 겁니다. 가부하가 걸렸으니까 요렇게는 부하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대 부하를 먼저 산출을 해야 되고, 이 최대 부하에 따라서 부하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지금 직관적으로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부하가 150이고 A 변압기가 75고 B 변압기가 75니까 두 개 합쳐서 지금 150인데 두 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부하 분담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것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거에 과부하가 걸릴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에 따라서 변압기 부하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산출을 해서 A 변압기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최대 부하 산출을 해서 최대 부하가 문제에서 주어진 150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 최대로 볼 수 있는 부하는 130
9.3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부하 분담인데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이 경우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거는 부하가 최대로 걸리기 때문에 TRA는 지금 75가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 최대 부하에서 75를 빼면 당연히 비변압기에 대한 부하 분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답안을 꼭 풀어야 되고 요것을 정규 과정에서 교재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플로우 차트로 경우별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꼭 그것을 숙지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주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